먼저 알려드립니다. 당신이 몰랐던 인물의 인생편들은 논란이나 루머 등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인생만을 다룹니다. 뒷이야기, 논란, 루머들은 인생편이 제작되고 나서 만들어지는 당신이 몰랐던 사실편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소개입니다. 신격호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기업인 롯데그룹의 창업주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 일본 이름은 시게미스 다케오. 홀수다레는 한국에서, 짝수다레는 일본에서 머물며 그룹을 경영해 대한해협의 경영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집이 부자였던 삼성 이병철과는 달리 정주영과 함께 손꼽히는 자수성가 재벌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생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21년 울산에서 오남 오녀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1935년 초등학교 당시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가정 형편이 안 좋아 진학을 포기하고 농사일을 거들다가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울산 농업보습학교에 진학합니다. 1938년 졸업하면서 도립종축장에 기수부로 취업했는데 업무는 보통 양털 깎기와 양돈이었고 무척이나 박봉이었죠. 그 후 남포동과 광복동에 머물며 사업을 꿈꿨는데 당시 노순아와 결혼을 해 딸이 이미 있었음에도 20세인 1941년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쳐두고 혼자 일본으로 밀항을 합니다. 다른 재벌들과 다른 점은 이병철은 일본에서 공부를 했지만 어쨌든 사업은 한국에서 했고 정주영도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죠. 신격호는 일본으로 가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한때 청년 신격호의 꿈은 기자 또는 작가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당장 하루 세끼 밥 먹기도 힘들던 시절이라 글 쓰는 직업보다는 장사나 기술로 돈을 벌어야 했죠. 밀항은 성공했고 도쿄에 방을 하나 빌려 자취하면서 우유 배달을 하고 와세다 실업학교에 야간부로 들어갑니다. 공부와 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던 중 1944년 기회가 찾아옵니다. 성실함을 인정받아 하나미치라는 사람이 5만엔이라는 거금을 빌려주며 공장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당시 회사원의 월급이 80에 나던 시절이라 상당히 큰 돈이었죠. 이 돈으로 전쟁 중에 수요가 많은 커팅 오일과 밥솥을 만드는 공장을 하는데 공장이 폭격을 맞는 바람에 쫄딱 망해버립니다. 다시 하나미치에게서 돈을 빌려 커팅 오일을 운영하는데 1년 반 뒤에 다시 미군의 폭격으로 정말 폭삭 망해버립니다. 이때가 1945년이었는데 유명한 도쿄 대공습이죠. 도쿄 인구 600만이 이 공격 한 번으로 200만 명이 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보다 피해가 컸던 공격입니다. 당시 미군이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인 거주지에도 폭격을 가했기 때문에 신격호가 운영하던 공장도 폭격을 받아 망한 것이죠.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서 1945년 광복이 되었고 하나미치에게 진 빚에다가 이 정도 말아먹었으면 귀국을 해야 하는데 신격호는 다시 공장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비누와 포마드 크림 같은 유지류를 제조하는 공장을 차립니다. 이제는 일본이 항복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공습으로 망할 일은 없었고 장사가 꽤 잘 되어 하나미치에게 꿨던 돈도 다 갚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집도 한 채 선물하죠. 여기서 히카리 특수화학 연구소를 차리고 껌 개발에 도전합니다. 개발된 껌은 인기가 엄청 좋았고 소문을 듣고 모인 투자자들과 세운 회사가 롯데. 창립 시기에 일본 정부가 불량식품 단속을 위해 제정한 식품위생법은 롯데의 성장 원동력이 되어주는데 식품의 단속이 심해졌을 때 롯데껌은 타 업체보다 상품력이 좋았기 때문이죠. 덕분에 50년에는 신주쿠에 공장을 하나 더 짓습니다. 여담으로 롯데라는 이름은 신격호가 감명 깊게 읽은 소설책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이름인 샤롯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여튼 이를 기반으로 롯데상사, 부동산, 아도, 물산, 회밀리 등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프로야구단 롯데 오리온스까지 인수하죠. 일본에서 기반을 다진 신격호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6년 한국에 진출합니다. 롯데 알루미늄을 시작으로 제과, 호텔, 전자, 칠성음료, 상강, 건설, 쇼핑을 설립하고 일본에서처럼 한국에서도 롯데자이언츠를 운영하게 되죠. 처음부터 대기업으로 들어왔었던 건 아니고 우연한 사건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경제개발을 위해 해외 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던 시절이라 박정희는 신격호에게 정부가 외자도입법에 따라 지원을 해줄 테니 고국인 한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껌을 팔아서 일어난 기업이 롯데인 만큼 롯데 제과에 힘을 쏟는데 혜택, 크라운, 오리온이 장악하고 있던 한국 제과 시장에서 그저 그런 제과 회사로 그칠 뻔했던 롯데가 빛을 발한 계기는 정말 엉뚱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970년 서울시의 대대적인 부정식품 단속 결과 롯데제과 껌에서 쇳가루가 나옵니다. 당연히 좋지 않은 사건이지만 당시 박정희는 서울에는 고급 호텔이 없어서 국빈들이 방문했을 때 국격이 떨어진다며 고급 호텔 사업을 추진했는데 다른 기업들은 한국의 경제 여건상 호텔 사업이 수지가 안 맞는다며 모두 꺼려하는 상황에서 쇳가루 검출의 빌미로 신격호와 딜을 합니다. 70년 11월 13일 정부는 롯데제과에 3개월 제조 정지 명령을 내리고 박정희는 신격호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 서울에 호텔을 지어 사업을 하면 롯데제과의 정지 처분을 해결해주겠다고 제안 아닌 제안을 하죠.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맡았던 손정목 교수는 이날을 롯데재벌 탄생이 결정된
결정된 날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결국 73년 호텔 롯데를 설립하고 74년 정부의 반도호텔 민영화 입찰에 롯데가 단독 입찰을 받습니다. 이후 김종필 국무총리와 양택식 서울시장이 나서서 롯데호텔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를 모두 면제해줍니다. 79년 롯데호텔 서울을 완공하고 신격호의 아이디어로 백화점도 옆에 같이 내줘. 당시는 정부가 도심감이라 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던 때라 도심의 백화점 허가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앞선 1년의 사건들로 호텔을 짓고 백화점도 오케이 사인이 떨어집니다. 덕분에 생긴 롯데쇼핑을 통해 유통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했고 유통업을 통해 한국의 대기업으로 정착하게 되죠. 유통을 잡은 롯데는 제과도 급격한 성장을 이룹니다. 결국 70년대 중반에는 제과 시장의 1등으로 자리 잡죠. 한국은 산업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롯데도 점점 일본보다 한국에서 버는 돈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는 1988년 7월 9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롯데 신격호 회장 세계 4위 갑부 랭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1위는 일본 세이브그룹의 회장이고 2위는 빌딩 68개 소유주인 모리 다이키치로, 3위는 캐나다인 래프 라이히만이었습니다. 당시는 일본 경제의 호황기라 신격호를 포함한 일본 기업인 3명이 4위 안에 랭크되었죠. 그렇게 사업을 키워나가던 중 롯데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롯데가 일본 기업이다 한국 기업이다 하는 것도 여기서 많이 화제가 되죠. 원래는 신격호가 장남 신동주에게 일본 롯데를, 차남 신동빈에게 한국 롯데를 장녀 신영자에게 면세점을 줄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신동주를 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 신동빈을 한국 롯데 회장으로, 신영자를 롯데쇼핑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다만 롯데 분할 비용이 1조 이상이기 때문에 두 아들이 각자 회장을 맡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죠. 말 그대로 같은 롯데인데 회장은 2명인 상황입니다. 그럼 그냥 국가별로 따로 운영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그리고 매출이 한국 롯데가 82조, 일본에서 5조인데 사실 신동빈이 실권을 잡는 것이 아니냐. 이건 지분 구조를 봐야 합니다. 저번에 올렸던 이재용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 이해하기 쉬우실 건데 삼성은 에버랜드를 먹으면 그룹을 다 먹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롯데는 조금 더 복잡하게 한국 롯데의 지배구조 정점에는 호텔 롯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롯데의 최대 주주가 일본 롯데홀딩스이고 일본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게 신격호의 직할 회사인 광윤사이죠. 2015년 한창 왕자의 난이 격해졌을 때 지분은 신동빈이 38.8%, 신동주가 50%였죠. 그니까 롯데의 정점에는 광윤사라는 일본 기업이 있고 광윤사의 최대 주주가 신동주였다는 건데 여기서 광윤사가 일본 기업이라 롯데의 국적 문제가 생기죠. 2015년 1월 장남인 신동주가 그룹의 모든 보직에서 해임당합니다. 이는 신격호의 뜻이었으며 노골적으로 신격호가 신동빈을 밀어주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아무래도 장남인 만큼 신동주에게 광윤사 지분의 50%를 주면서 밀어주는 느낌도 있었으나 이 사건 이후로 기류가 확 바뀝니다. 결국 2015년 7월 16일 신동빈이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도 되면서 양국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승계받게 되는 줄 알았는데 신동주도 가만히 있기 싫었겠죠. 같은 해 7월 27일 신격호가 갑자기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를 모두 해임합니다. 밀려난 장남 신동주가 고령의 아버지를 데려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신동빈은 즉각 이사회를 열어 불법 규정으로 선언하고 아버지를 회장직에서 해임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허울뿐인 명예회장 자리에 추대합니다. 신동주의 쿠데타는 실패하고 본격적인 신동빈의 롯데가 시작되는데 15년 7월 30일 장남 신동주가 귀국하며 다시 제2의 난이 시작됩니다. 인터뷰를 통해 신격호가 직접 후계자를 신동주를 했다고 말하며 후계자는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신동빈과 신격호의 경영 스타일 차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가장 큰 것이 상장이죠. 신격호는 기업을 상장하는 게 팔아먹는 짓이라는 생각을 했고 신동빈은 자금 조달을 위한 당연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신격호가 너무 옛날 스타일이라 그렇고 상장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자금 조달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었지만 사실상 이미 신동빈이 장악한 롯데는 신동빈의 생각대로 움직였고 체제를 굳히나 싶었는데 신동주가 기습적으로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을 해임하면서 자신이 광윤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윤사의 대표가 되었다고 해도 이전과는 달리 롯데홀딩스의 지분이 30%밖에 되지 않았고 결국 지분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동빈은 호텔 롯데의 상장을 준비하고 한국 롯데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한국 롯데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서 신동주가 롯데홀딩스를 장악한다 해도 한국 롯데의 경영권을 지키려고 한 행동인데 사실 일본 기업이다 말이 많지만 둘 다 한국 국적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곳은 한국이라 지분이 비슷해진다면 결국 한국의 롯데들을 가지고 있는 쪽이 이기게 되거든요. 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동주 측도 무한 주총 등을 통해서 경영권을 확보한다던가 열을 올리겠지만 사실 싸움은 여기서 신동빈의 승리로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광윤사를 신동주가 쥐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외의 주주들이 모두 신동빈을 지지하거든요. 결국 신격호는 늙은 나이에 경영 욕심으로 인해 아들에게 해임당하며 불명예 퇴진을 하며 막을 내립니다. 2020년 1월 아산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며 대기업 1세대 중 마지막으로 생존해 있던 신격호가 사망하여 한국 대기업 1세대 경영인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